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85.4% 역대급 득표율 기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모두 친명으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 8명 후보가 모두 친명이었기 그쵸?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있나? 그런 평가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겉으로 볼 때는 이재명 말고는 정권을 되찾아올 인재가 없다. 이런 평가들을 당원들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좀 반영해 주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이나 어떤 다른 당으로부터 어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 이런 비판에도 우리 목소리를 좀 듣겠다는 사람이 이재명이니 뽑아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전략을 잘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그럼 남은 숙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권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극 체제라는 지적이 과연 그 중도 소구력이 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좀 잘 포용하는 정치인인가 이재명이 이런 얘기들, 또 강성 당원들을 그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좀 얼마나 잘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의 과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을 지지자들이 이제 선호를 그렇죠. 했고, 예. 근데 결과는 이제 의원들이 우원식 의원을 이제 맞습니다. 국회의장으로 뽑았을 때 이제 당원들이 탈당 러시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20% 정도 반영하겠다. 근데 예. 이게 약간 절차상으로 국회법 논란도 있고 국회법에서는 이제 그 의원들이 뽑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당원들이 예. 많이 이제 어필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면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고 네. 같이 합을 맞춰야 하는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궁금해진 것이 이제 어쨌든 당대표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예. 이제 대선이 문제인데 예. 꽃길이 펼쳐졌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순간 그거는 가시돋친 꽃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좀 탄탄대로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리스크가 좀 상당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임기 동안에 어떤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총선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은 정부이기 때문에 잠시 좀 숨 고르다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 또는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대선에 임박해서 다시 나왔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러니까 연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선택했고 그 결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또 최고위원 라인업도 좀 원하는 대로 꾸려졌습니다. 또 압도적인 의석은 갖고 있죠,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는 성과를 또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의 승리는 정치적인 자산인 동시에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선까지 또 무언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테고 게다가 이제 임기를 원래 이제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되지만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지방선거까지 이제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도 일단은 지지층이 바라는 것과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이 바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지지층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 열심히 투쟁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중도층에서는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라라는 건데 투쟁을 하다 보면은 또 대화가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어려운 일종의 이제 킬러 문항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첫 최고위 회의 좀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다 끝나고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뭐 일본의 마음, 뭐 중일마라는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자 그 부분을 또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서도 이런 지적도 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좀 반복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뭐 그거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 뉴스라인에 이틀 전에 나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뭐 중일마, 예, 중꺽마가 아니라 중일마 좀 논란이 커졌는데 그거를 빗댄 것 같고. 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영수회담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이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제 뭐 투트랙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여야 당대표 회담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날짜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정해졌는데 다만 앞으로 좀 의제 조율을 위한 어떤 물밑 협상이나 실무 협상은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위한 협력의 정치는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좀 의제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그 최고위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최상병 특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좀 뭐 입장을 내라 뭐 이런 공세를 또 폈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는 그러니까 금투세 등 민생으로 좀 만남의 그 조건을 좀 좁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제3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을 철회하고 또 탄핵 청문회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순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한 대표는 뭐 제한 없이 만나자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좀 진정성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치열한 실무 협상을 좀 예고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야가 본인들이 유리한 전장에서 조금 대화를 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아젠다고, 그렇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그런 얘기가 서로 이제 의제 설정에 좀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영수회담은 좀 현재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는 게 먼저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들은 얘기는 정해진 거 없다는 게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축하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됐으니까 축하난을 이제 정무수석 통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전달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렵게 됐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 말은 좀 적극적인 소통을 얼마나 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일단 이 여야가 먼저 만나라라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의제가 또 걸러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지난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약속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또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뭐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또 밝혔으니 또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좀 실익이 있어야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좀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난 축하난 보내는데 당대표하고 꼭 연락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대표 야당 당대표실에다가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저는 의아한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됐을 때는 그 지명직 뭐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한테도 다 축하난을 보냈잖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이변이었다. 특히 이제 정봉주 후보가 탈락한 것이 상당히 좀 논란, 약간 충격 뭐 이런 것들이 분석들이 있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원주 의원 순이었고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유지했던 정봉주 후보의 탈락과 2위를 기록한 전현희 후보의 약진, 또 이현주 후보의 턱걸이 지도부 합류가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좀 몇몇 분들에게 좀 결과에 따른 해석을 좀 들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얘기가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과거에 이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 이것보다는 지금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부의 문제를 찾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면한 싸움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평가한 선거였다라고 이런 분석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봉주 후보는 정치 인생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이제 보내면서 어떤 뭐 대결하는 보수와 대결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반면 막차를 타고 지도부에 합류한 이현주 의원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기도 했고 민주당을 위기에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현재는 정권과 잘 싸우기 때문에 뽑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막판에 조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내부 총질 프레임에 갇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라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요 지금 최종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이준석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 포함 5명의 당선자들이 안동, 사천, 통영, 예천, 부산 등 경상도가 연고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라는 이야기만 언급이 되지만 대선을 생각해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보수는 이재명 1극 체제만 비판할 게 아니라 3년 뒤 치러질 어떤 대선을 향한 좀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그 영남 출신들로 좀 구성이 됐다라는 거는 영남에서도 좀 소구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을 때 서진 정책, 호남을 향해서 서진 정책을 펴려고 했던 그런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현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지도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뭐 김민석 의원,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뭐 김병주 의원, 이현주 의원 모두 다 수도권 지역구예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이번 뭐 수도권 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남까지도 좀 영남에서도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됐다. 이거는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뭐 정봉주 후보가 탈락은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막판에 흥행몰이를 해서 이제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투표율이 또 40%를 넘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큐레이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맹영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